급여에 압류가 들어갔다. 최대한 빠르게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를 넘어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입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최근에 영상 하나 또 뷰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상담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영상 말미에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는 계속해서 찍었었던 임대차 보증금 시리즈 3탄인데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한테 더 이상 갱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통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분명히 임차인이 적법하게 통지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거나 그냥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뭐 잠수를 타는 것처럼 보증금을 과연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좀 정정긍긍하시는 임차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핵심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내용 증명은 내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장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으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면서 임대인이 책임 재산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도 보전 조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뭐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지급명령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절차가 되곤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저희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담 이벤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그 폼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몇 분을 선정을 해서 1회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말미에 또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밟아야 할 스텝 중에 1번 내용 증명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내용 증명은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어떤 임대차 계약인지를 특정하고 이 계약이 언제 종료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더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과 언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집을 매수했다던가 이미 뭐 다른 곳으로 이사갈 집을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계약금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자금에서 냈지만 만약에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남은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거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통지를 할 때 현재 이런 상황을 모두 자세히 밝혀서 임대인이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이 문제가 됐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시고 나서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나가면 안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전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 임차 목적물만으로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발빠르게 이제 임대인의 남은 재산들을 조회를 해보시고 그 남은 재산 중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보전 조치를 취해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전 처분을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던가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 입금 내역,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한 것을 포함한 대화 내역들을 이제 첨부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지급명령의 경우는 비용이나 시간을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바로 이의 신청할 게 뻔한 경우에는 사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가는 시간만 더 들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집행권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을 하거나 새롭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강제경매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선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임차인보다 더 먼저 권리를 가지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는 몫이 별로 없을 수 있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취해놓았던 보전 조치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뭐 회사를 다닌다. 근데 막 회사에서 받을 급여에 압류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 만족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살고 있던 집에 강제경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거나, 특히 임대인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뭐 영업용 예금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확실히 압박을 느껴서 좀 빠른 조치가 취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시점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를 넘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는 시점부터 이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면 저희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렇게 보증금 문제 관련해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신 경우에는 상담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주택 임대차에 중점을 두고 시리즈를 3편까지 찍어봤는데, 사실 임대차의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가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상가 임대차 관련한 쟁점들을 가지고 또 영상들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이니까요. 저희 영상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번 상담 이벤트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좀 필요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